이 통계적 추정 앞에랑 음. 이 뒤에가 다른 게 그 추출이랑 이런 거예요. N 개념이 들어가면 통계적 추정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앞에서는 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성적이다 그러면 75점 이상이 될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그 구간의 Z값을 시그마로만 나눠. 근데 나중에 무슨 문제를 푸는데 전교생 중에 몇 명을 추출하여 과일 중에 16개를 골라서 빵 중에서 25개를 골라서 세트를 만들었더니 뭔가 이렇게 전체에서 일부를 떼내는 느낌의 멘트가 있을 거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n이라는 걸 적용할 수밖에 없는 숫자가 보이면 추정이 되고, 그런 추정을 한 상황에서 그 전체를 알고 있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과일 수박이 400개가 있거나 아니면 전체가 수박이 있는데 거기에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숫자로 준 다음에 그 중에서 25개를 골랐더니 평균이 50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인가 하면 나눌 때가 달라지지. 루트 n 분의 시그마로 나눠야 되지. 그거는 이 앞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서 전체를 알 때 일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전체를 모르면 답은 무조건 구간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에 이어서 모평균 추정 식으로 그냥 바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95%의 신뢰 구간을 바로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95%가 될 때는 절대값이 1.96이라고 주어져 있어. 근데 간혹 문제에 보면 얘를 1.96이 아니라 2로 줄 수도 있어. 그거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에 맞춰서 하면 돼. 2.58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 3으로 또 주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3으로 하면 돼. 그럼 신뢰 구간은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m이라는 거에 대한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소리야. 공식으로 치자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x바가 들어가고 마이너스에 1.96, 2.58을 잠시 k라고 해볼게. z값이니까. 여기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그 다음에 x바 더하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그 다음에 시그마를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평균을 모르는데, 몰라서 지금 범위를 구하고 있는데 시그마를 알 리가 없잖아. 그렇다면 얘는 뭐를 대신 갖다 쓰자. 표본의 표준 편차를 대신 갖다 써도 된다. 대신에 계산할 때는 n-로 나누어라 라는 의미였고, 현실성은 없지만 표준 편차가 주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대부분이야. m을 모르지만. 그래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평균은 m인데 모르겠고, 그런데 신기하게 표준 편차는 알겠고, 이 상황에서 시험 본 학생 중에서 2,500명이라는 샘플을 표본을 뽑은 거지. 이게 저번 시간에서 이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혼자 2,500명한테 물어본 거야.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게 x바야. 그 결과를 가지고 m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95%의 1.96을 대입해서 풀어보면 내가 꼭 뽑은 게 65점이래. 거기에서 여기에다가 1.96에 2,500명이니까 루트 2,500, 그 다음에 여기는 15, 이런 범위에 있겠다라는 게 신뢰 구간이다라는 거. 이 부분이 만약에 99%로 바뀌면 여기만 2.58로, 여기도 2.58로, 이런 의미로 신뢰 구간을 구해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신뢰 구간 길이로 한번 가봅시다. 앞에서 보았었던 x바 빼기 k의 루트 n의 시그마, 얘에서 얘를 빼게 되는 게 구간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를 빼게 되니까 그 길이를 L이라고 표현을 하면 2 곱하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L을 결정지어주는 변수는 신뢰도가 높냐 낮냐라는 거, 얼마나 많은 샘플을 표본을 뽑느냐, 그 다음에 이건 대부분 상수일 가능성이 크지만 간혹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요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생각하면 L이랑 같이 분자 개념이 있으니까 당연히 K가 커지면 신뢰도가 커지면 L은 커지는 거고, 표준 편차가 커지게 되면 L은 커지는 거고, N이 커지면 분모에 있으니까 N이 커지면 L은 작아지겠고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대신에 이렇게 말할 거면 나머지는 일정하다. K가 커지는데 L이 커질라 그러면, K가 커지는데 L이 커지려면 N하고 시그마는 일단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질문, K는 커지고 시그마는 일정하고 N이 커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될 건가? K가 커진다라는 것은 L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고 얘는 상관없는 거고, N이 커지면 L이 작아지는 효과를 낼 거 아니야. 그럼 이 둘은 누가 더 큰 효과를 내는지를 이 멘트에서는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답은 알 수 없다. L은 어떻게 될지. 한 개만 있으면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두 개인데 같은 방향이 아니면 알 수 없다. 이 보기 중에 나오겠죠. 아마 1, 2, 3, 4, 5 중에. 신뢰도가 커지고요, N이 표본을 많이 뽑으면 L은 작아진다. 그럼 이건 알 수 없는데 작아진다 했으니까 틀렸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마크 이런 부분을 말로 배울 건 아니겠죠. 이 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얘랑 얘랑 같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근데 N이 뽑는 수 아니에요. 근데 뽑는 수가 많이 뽑으면 신뢰도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L이 일정할 때겠지. 방금 니멘트를 식으로 세워볼게. L이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2의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신뢰 구간이 일정해. 자, 니도 해운대고 앞에 가서 학생 25명한테 물어보고 나도 25명한테 물어보면 비슷하겠지. 그 다음에 니는 25명한테 물어봤는데 나는 250명한테 물어봤어. 그러고 나서 지나가는 제3자한테 니도 니의 정보를 전해주고 나도 나의 정보를 전해줘. 그래서 해운대구 키 평균이 175고요. 표준 편차 1이에요. 나도 175고 표준 편차 1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물어봐. 교장쌤이라 치자. 교장쌤이 진영이 너는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25명이요. 내한테 물어봐. 아저씨는 몇 명한테 물어봤어? 250명이요. 당신이 더 정확하겠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믿을만 하겠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슨 변수만 이야기를 했냐면 얘가 같은데 얘의 변화를 준 거라고. 얘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진영이 네 기준으로 내 입장을 생각해보자. 나는 N을 늘렸잖아. 분모가 커졌지. 전체가 작아져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이 같으려 그러니까 대신에 얘가 증가해버렸잖아. 믿을만 해져 버린 거지.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신뢰도를 일정하게 너도 믿을만하고 나도 믿을만하게 만들어보자. 니는 25명이고 나는 250명한테 물어봐. 내 데이터는 더 정확하지 않을까? 왠지. 그러면 나는 더 정확하니까 N이 커지게 되니까 범위를 좁게 해도 믿을만하지 않겠냐라는 거야. 니는 25명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학교 전교생의 평균은 173에서 177 사이일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 닌 꼴랑 25명한테 물어봤지. 그래서 L의 길이가 4cm가 나왔다. 근데 나는 250명한테 물어봐서 너무나 데이터가 좀 자세하고 왠지 잘 알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다른 애들을 붙잡고 175를 기준으로 할 때 174.5에서부터 175.5 사이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해도 니랑 내랑 비슷하게 믿을만 해질 수 있다는 소리야. K가 알파가 일정할 때 뭐가? 나는 더 많은 것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범위가 더 작아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지. K가 일정할 때. 이 부분이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N이 커진다는 자세하다. 정보가 더 정확성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로 봐줍니다. 그 상황에서 신뢰도가 같아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정확도가 높아진다. N이 커지게 되니까 얘는 작아져도 똑같은 신뢰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해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봐주면 되죠. 많이 뽑는다, 자세해진다, 정확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해서 모평균을 추정한다 했으니까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M을 잘 모르겠고 그나마 15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데서 표본을 N을 추출을 할 텐데 모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실내 구간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이니까 실내 구간에 대해서만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렇다면 L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니까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건 알고 있는 거잖아. 이거 그대로 대입을 합시다. K가 1.96이라고 주어져 있죠. 95%에서. 그래서 얘에다가 1.96을 적고 그 다음에 루트 N이 질문의 답입니다. 몇 개나 뽑아야 되나요? 시그마는 15라 그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실내 구간 길이가 2보다 작아지길 바래. 그러면 루트 N을 넘기고 2만 분모로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 2는 여기 약분합시다. 그럼 얘를 넘겼더니 식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1.96 곱하기 15의 루트 N이 되는 거죠. 숫자는 좀 지저분할지 몰라도 제곱하면 답은 알 수 있다라는 거. 풀이에서 산수를 한번 보면 제곱을 했더니 864.36인데 이 표본의 개념이 샘플이기 때문에 반만 물어보는 개념은 없겠죠. 자연수 개념이기 때문에 답은 최소값은 865다라고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가 있다. 자, 모비율 보겠습니다. 모비율은 말 그대로 비율인데 모집단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비율을 고려할 때 그 비율을 그 사건에 대한 모비율을 하고 P라고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은 모랑 표본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본 거랑 같아요. 일단 그러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에서 비율을 그 사건에 대한 표본 비율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 P 햇으로 나타낸다. 짝대기를 우리는 바라고 하죠. 그 꺾여 있는 것을 햇이라고 모자라고 해서 햇이라고 해서 비율에 대한 표현과 개수 그 하나하나에 대한 성적을 가지는 그런 의미랑 그냥 구별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PS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n이 표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그 사건에 대한 표본 PS는 다음과 같다. 이 뒤로 이제 쭉쭉쭉쭉 이어질 텐데 이 부분에서 한번 표본 비율이랑 그 옆에 보게 되면 뭐시기가 나오는데 P햇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상대도수 나는 25명한테 물어봤어. 그 중에 비율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아파트 단지 옆에 공원을 짓는 걸 찬성하는 사람 나는 25명한테 물어봤는데 10명이 찬성했어. 그렇다면 표본 나는 25명의 표본을 뽑았으니까 25분의 10명이 오케이 했어요. 25분의 10, 5분의 2가 내가 한번 확인해 본 P햇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얘를 구하고 싶어. 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모집단에서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식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식이랑은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앞단원에서 뭘 배웠냐 그러면 전교생에 대한 수학 성적 해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교생을 안다. 전교생은 수학이 70점에서 5의 제곱이라는 이런 분포를 가지고 정규 분포를 띄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공부를 위해서 알바생 100명을 풀어가지고 X바 100개의 X바를 얻게 되었어. 얘를 가지고 평균 내봤더니 X바 너는 무슨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니까 여기 전체 잠시 M이라고 할게요. M이 되고 그 다음에 M분의 V 또는 시그마 제곱인 분포가 되더라. X바 자 여기에서 25명씩이라고 할게요. N은 25명이다. 25명이에요 하면 알바생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더 중요했죠. 그래서 70점인 기준으로 분포를 띄고 있는 애들을 해보니까 70점 기준으로 X바 100개의 점을 찍어봤어. 그러니까 100개의 점이 이런 정도로 나타나더라. 아 그렇다면 지금 내가 끈 이 점들이 뭐냐 그러면 X바들인데 X바들이고 여기에는 전체 전교생 성적인 거고
X바가 분포를 띄더라. 그 중에서 95%가 되는 경계를 찾아서 이 속에 여기에 경계,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경계를 찾은 다음에 요 속에 들어갈 게 95개 있네, 95%네. 그러면 내가 한 개를 꼭 집었을 때 이 꼭 집은 한 개가 요 속에 들어갈 확률이 95%가 될 것이다를 다른 학교에 가서 테스트 해보는 게 추정이잖아. 이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앞에서 정규 분포였다면 지금 배울 모듈 개념은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요즘 드라마 뭐 보지? 한 번은 9시 뉴스 할까? 지금 여기에 SK 아파트 단지가 있어. 1000명이 있다. 1000명 중에서 9시 뉴스를 보는 사람이 20%다 라는 사실을 내가 시간은 좀 걸려도 조사 못할 건 아니잖아. 한 집 한 집 물어봐서 9시 뉴스 봐요? 본대. 누구는 안 본대. 그러면 이 전체 집단이 이런 그림이 나오겠냐고. 1000명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깍 잘라가지고 0.2는 안 봐요, 0.8은 봐요. 느낌이 좀 다른 게 모집단이, 나는 시청률을 조사를 했잖아. 모집단에 분포가 없어. 얘들은 yes 아니면 no의 집단이야. 그런데 우리는 통계를 배우는 거면 분포가 생긴다는 소리인데 얘가 뭘까? 왜 분포가 생기지?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물러설 내가 아니니까 N을 25명씩 해가지고 또 알바를 100명을 풀었어. 그랬더니 100개의 P햇이 생겼어. P햇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각각의 이 알바생들이 25명한테 물어봤을 때 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수가 돼.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겠죠. 야, 너희들 알바 100명 모아놓고 25명한테만 딱 물어봐라. 물어보고 나서 아웃 뉴스를 봤어요 하는 사람 수를 내한테 부르지 말고 비율을 나에게 알려줘. 그럼 얘들이 알려주는 100개의 데이터는 0.1일 수도 있고요, 0.15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0.2가 아무래도 좀 많을 것 같아, 근처가. 그 다음에 왠지 저기 아웃 뉴스 좋아하는 뭐 저기 111동 가보면 0.8도 있고 오, 이런 걸 좋아하다니,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100개의 데이터가 존재할 거예요. 이 데이터들을 이런 그래프로 나타내 보니까 100개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런 분포를 나타내게 되는데 왠지 중간에 어디일까? 0.1을 기준으로 좀 모여 있을 것 같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알바생 100명의, 조사원 100명의 데이터는 분포를 띄는구나. 그렇다면 이 각각의 점들, 이 점들이 뭐냐 그러면 100개의 P햇이잖아. P의 100개를 가지고 나는 분포를 계산을 해볼 거야 이제. 그런데 계산의 최종적인 형태에는 알바생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전혀 안 드러나고 뭐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냐면 얘가 부각이 되겠죠. 몇 명한테 물어봤냐, 이런 형태로 가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식이 지금 우리가 파란색 위에 박스에 보는 저 식이 나올 거고, 그러면 왜 저런 식이 나왔을까를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조사원 알바 1, 알바 1에 오늘 하루 이제 따라다니면서 얘가 뭐 하나 지켜봤어. 한 명한테 물어봐. 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봤대. 봤다 하네요. 두 번째 사람한테 9시 뉴스 봤어요? 안 봤대. 봤어요.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이거 지금 반복하는 거잖아. 그래서 알바생이 쭉쭉쭉쭉쭉쭉쭉 물어보는데 25명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24명한테까지 물어봤더니 뭐 이렇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명한테 물어보려고 알바생이 일이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기 누가 걸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이 봤다라고 말할 확률은 얼마일까? 시청률이 잘못 적었네. 20%면 뒤집어 적었네. 바꾸자. 봤어요가 0.2고 안 봤어요가 0.8이죠. 왜 20%를 했으니까. 그러면 앞에 결과가 뭐든지 간에 이 사람이
난 봤어 라고 말할 확률은 0.2죠. 네. 그럼 얘가 실제로 물어봤지만 물어보기 전에 얘가 봤어요 라고 말할 확률은 0.2. 그러면 25명한테 물어보는 25명이 각각의 한 명이 봤어요 라고 말할 확률이 똑같잖아. 아직 안 물어봤을 때. 이걸 뭐라 부르죠? 뭐라고 부르냐고요? 이런 상황, 이런 뭔가 예전에 본 것 같은 데자부틱한 상황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그 C 하고 가는 거예요. 독립시행. 네. 반복하고 있지.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면 알바생의 이 단순 작업을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써보니까 N은 25가 되고 이 사람이 우리가 주사위를 굴려서 25번 굴 때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 그러면 N은 25고 P는 6분의 1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독립시행의 상황이 P가 뭐가 되느냐니까 여기에서 전체 단지에서 20%는 봤을 이 확률로 나타나는 독립시행이잖아. 그러면 독립시행이네. 왜? 내가 물어볼 사람들은 내가 앞에 물어본 사람 대답이 뭐든 상관없는 거니까 독립적인 거고. 그렇다면 변수가 지금 뭐죠?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 25에서 0.2가 된다라는 말은 이 알바생은 뭐를 구하고 있느냐면 x를 구하고 있는데 이 x는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 수지.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 수가 독립시행인 거야. 그렇다면 x는 어떤 분포를 가질까? 이항 분포 25에 0.2를 가지겠죠. 그러면 x는 이항 분포를 가지니까 얘를 정규 분포로 바꾸어 보면 25 곱하기 0.2라는 평균과 25 곱하기 0.2에 0.8이라는 분산을 가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얘는 이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예를 한번 적어본 거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x는 어떤 이항 분포를 가지느냐면 표본 샘플, 얘는 조사원이 아닌 표본의 수. 그 다음에 봤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p, 모 집단의 비율이겠죠. 얘가 뭐가 되어 있냐니까 모 비율이죠. 모 비율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n의 p라는 이항 분포를 가질 테고 얘가 정규 분포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니까 np가 되고 그 다음에 npq가 될 것이다. 이게 사람 수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이잖아. 맞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는 X 사람 수가 궁금한 게 아닌데 나는 알바생한테 뭐를 알려달라 그랬지? 알바생 1번이 13명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 뒤통수 딱 때려. 야, 사람 수가 아니라 PS를 알려달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PS는 뭐지 그러면? PS는? 아까 요 앞 페이지에서 적어서 PS였잖아.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야. 근데 PS는 N분의 X지. 이거 알려달라고 그래서 100명의 알바생이 미안합니다. PS를 알려줄 거야. PS는 여기서 생각해보면 X의 평균은 NP고 X의 분산은 얘인 건 이제 알잖아. 그렇다면 PS는 어떻게 될까? PS의 평균은 어떻게 될 것 같아? n분의 1이 개수가 되게 되면 n분의 1 개수는 앞에서 자 2에 ax 더하기 b는 상수들은 다 밖으로 튀어나가세요. 분산의 ax는 제곱으로 튀어나가세요. 이런 의미가 있었잖아. n분의 1을 개수로 생각하자. 그렇다면 얘는 n분의 1에 2에 x라고 볼 수 있죠. 이 x가 뭔데? np잖아. np랑 n분의 1 곱하니까 p가 되더라. 그래서 100명의 알바생이 알려준 이 모 표본 비율들의 평균은 뭐가 되겠다? 모 비율하고 같구나. 난 아직도 궁금한 게 100명한테 1000명한테 물어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10명한테 물어보면 다를 것 같은데 같대요. 그런갑다. 같다는데. 그 다음에 분산, 여기 지금 우리 요거 구해봤잖아. 그 다음에 분산은 얘를 개수처럼 n분의 1을 개수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하자? 제곱으로 빼내고 분산 x가 될까요? 이 분산이 npq죠.
n으로 나누니까 n제곱으로 나누니까 n분의 pq가 되겠다. 루트를 씌우니까 시그마는 이 의미가 이 공식이 나오게 된 상황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사람 수나 모집단에 분포가 없다. 표본했을 때만 분포가 생긴다. 그러고 왜 저 n분의 pq인가요? 라고 한다면 이러니까 라고 차이점 좀 느껴지죠. 공식에서 차이. 하여튼 이렇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가지고 저기 분포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모비율이 P인 모집단에서 얘는 분포가 존재하지 않는 yes, no 집단이었어. 여기에서 크기가 n이 표본을 임의 추출하였더니 n이 충분히 크면 다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P햇 알바생 100명이 나에게 알려준 P햇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는 얘는 평균이 그 다음에 얘는 분산이 방금 앞에서 보았었던 이런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죠. P가 아니라 P햇이 P가 알고 있다면 P햇은 이런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다 때리치우고 정규 분포에서 평균하고 분산을 알면 우리는 표준화식 적는 거는 똑같잖아. 표준 편차로 나누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확률 변수 Z는 만약에 뭔가를 물어본다 그러면 Z는 이 공식을 써야지 루트 n분의 시그마 개념이 아니잖아. 시그마가 여기는 없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표준화 Z를 해서 뭔가를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아직은 추정으로는 안 간 거고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20%는 걸어서 통학한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모 비율인 P가 0.2라는 사실이겠죠. 임의로 선택한 100명 선택했다고? N이 100명이구나. 알바생이 아니라 내가 딱 한 번 고른 사람 수가 100명입니다. 그 100명한테 내가 물어봤어. 너희들 걸어 다니냐? 라고 했을 때 그 걸어 다닌다라고 말한 학생의 비율이 이렇게 될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P햇 알바생을 내가 100명을 만약에 풀었다면 P햇은 어떤 분포를 가졌을 거야. P랑 공식 한번 적고 숫자로 바꿉시다. 모 비율 P랑 루트의 n분의 PQ에 대해서 여기 제곱이 되는 이런 형태의 비율을 가졌을 거야. 숫자로 바꾸어 보게 되니까 정규 분포에서 0.2에 루트 100명한테 물어봤고요. 0.2 곱하기 0.8의 전체 제곱이 되는 이런 분포입니다. 얘를 계산을 해서 숫자를 좀 단순화 시킵시다. 루트 요 부분 표준 편차를 표현하면 10분의 0.16이니까 맞죠? 10분의 0.16이니까 0.4 10분의 아니지 100분의 0.16이니까 루트 하면 10분의 0.4 0.04 0.04의 제곱이다 라는 형태로 맞죠? 루트가 10의 제곱이고 여기가 곱하게 되면 0.16이니까 네. 0.4의 제곱이니까 맞죠? 루트 깨고 나면 확실히 맞고 책에서도 맞다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비율에서 왔는데 그 고민 잠시 접고 우리가 뭘 알게 되었냐 그러면 그래서 그 모 비율이 P에서는 어떤 분포를 가지느냐니까 평균이 0.2고 0.04를 표준 편차로 가진데 그럴 때 질문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 확률이 0.16에서부터 P가 또는 P햇이 0.30 사이에 있기를 이 확률을 물어보고 싶은 거고 그럼 얘를 Z로 바꾸자 그러니까 어떻게 0.16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0.04로 나눈 게 Z 값인 거고 여기에 또 Z로 바뀌고 0.3에서 0.1 0.3에서
0.2를 빼고 0.04로 나누게 되면 이제는 Z로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0에서 1까지를 계산을 하고 0에서 2.5까지는 여기 있는 0에서 2.5까지를 계산을 하고 2를 더해주면 답이 되겠다. 그러면 뒷페이지랑 비교를 해보면 이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 모비율을 알고 있어. 그럴 때 100명을 뽑으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질문인 거지. 전체를 알 때 일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다. 그렇다면 뒷부분에서는 이제 반대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 개념. 아까는 SK 아파트 단지에서 계산을 전체 9시 뉴스 보는 사람이 0.2인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물어봤어. 그럼 이제 너가 아파트 안 가보자. 롯데캐슬 가서. 롯데캐슬은 9시 보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근데 25명한테 딱 물어봤어. 9시 뉴스 봐요? 하니까 25명 중에서 30%가 본대. 그럼 그걸 가지고 나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내가 이 25명으로 얻게 된 단 하나의 피햇을 가지고 있잖아. 0.3이야. 롯데캐슬에 있는 전체 이걸 가지고 전체 피를 알 수는 없지. 나 시간 없어. 이제 여기 부산을 떠날 거야. 추정만 하고 갈 거라고. 다 물어볼 시간도 없고. 피는 어디 있을까?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앞에서 SK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 피햇의 분포는 이랬었는데 여기 중간에 어떤 P가 존재한다 그러면 P에서부터 이 사이에 95%에 들어가게 될 경계를 나는 아까 찾아봤었어. 그렇다면 이거는 SK에서의 공부 내용인데 이번에는 롯데캐슬 LC 맞죠? LC에서 가가지고 내가 물어보면 나는 내가 고른 게 알지 못하는 P 기준으로 요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95%일 거니까 내가 고른 피햇이 요 사이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내 말도 맞을 확률은 95%야 식으로 바꾸자라는 소리야.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고른 피햇이랑 P의 차이가 여기를 Z로 바꾸면 얘를 모비율은 루테문의 시그마가 아니라 표준 편차가 독특하죠. N분의 PQ잖아. 얘가 Z값이죠. Z값이 어디? 절대값이 전체 절대값이 1.96보다 작게 되면 이런 Z가 얘보다 작으면 이 전체 확률이 뭐가 되겠다? 95%가 되겠다. 표준화를 거쳐서. 그렇다면 이걸 바꾸어서 그러면 95%로 내 말을 좀 믿어봐봐. 내 말은 얘지. 얘를 넘겨서 정리를 했더니 PM-P의 절대값이 1.96에서 루트가 너무 길다. N분의 PQ가 될 내 말은 이렇게 될 확률은 내 말은 95%로 믿을만해. 얘를 다시 해쳐서 넘겨봤더니 P햇 기준으로 마이너스의 1.96의 루트 N분의 PQ P가 P햇 기준으로 더하기에 1.96의 루트 N분의 PQ 내 말이 맞을 확률도 내 말도 95%는 믿을만해. 이게 모 비율, 표본 비율에서 신뢰 구간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는 오늘 롯데캐슬 처음 왔거든. 맞지? 근데 이 공식 속에 뭐가 있어? PQ가 있지. P 아냐 모르냐 나는 오늘 처음 왔는데 모르지. 어떻게? 그럴 때는 P햇, Q햇을 대신 갖다 쓰자. 왜? 비슷하겠지. 그런 여기도 마찬가지. P햇, Q햇 갖다 쓰자. 그래서 여기 보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P 몰라서 지금 이거 구간 찾고 있는데 여기에다 PQ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아는 건 얘밖에 없어. 그래서 P햇, Q햇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모비율 추정의 공식에서는 P햇, Q햇을 대신 갖다 쓰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실내 구간 길이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이건 뭐 따로 안 적겠습니다. 한 번만 일반형으로 적어보면 이 둘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그래서 L은 큰 경계에서 작은 걸 빼니까 양쪽으로 2배가 되었고, 1.96 또는 2.58은 Z값, 95%면 1.96, 99면 2.58이 되는 Z값이고, 예전에 앞에서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적었던 자리에 통째로 뭐가 되느냐니까 n에 p hat q hat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믿을만 해지면 더 믿게 하려면 구간을 넓히면 되잖아. 왜냐하면 시청률이요, 롯데캐슬 내가 한번 재봤는데요, 시청률이 1%에서 99% 사이에요. 그럼 뭘 할 것 같아 사람들이? 장난해? 당연하잖아 그럴 거 아니야. 구간은 굉장히 넓어. 너무나 믿을만해. 수학적 가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넓히면 K 올라갑니다. K 올리면 구간도 넓어지겠죠. 왜? 딴 게 똑같다면. 그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이 커진다는 믿을만하다. 나는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하면 L이 작아져도 똑같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겠다. 그렇게 봐주면 돼요.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대표 유형 하나 봅시다. 여론조사 기간 20세 이상 900명 대상으로 교육정책 여론조사 실시 찬성 64 반대 12 이렇다 합니다. 그렇다면 900명을 전국의 기준으로 900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니까 얘를 N이라고 보고 이제 전 국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럴 때 실내 구간과 실내 구간은 좀 복잡하니까 구간 길이는 한번 구해볼까요? L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2 곱하기 K 자리에 여기 보니까 1.96이 보이죠. 1.96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루트 900명한테 물어봤어. 그랬을 때 64% 전체 P는 모르지만 P에서는 0.64래. 그러면 Q는 0.36이죠. 그러면 얘를 구해보면 되는데 2 곱하기 1.96에서 이거 진짜로 계산한 다음에 다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울 건 아니잖아. 하나씩 루트 해볼까? 얘 루트 씌우면 0.8, 그 다음 얘는 0.6, 그 다음 얘는 30. 이래도 갈 길은 멀죠. 소수 없앨라 그러면 100, 여기 10, 100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1.96에 일단 0이라도 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 3000, 그 다음에 8 곱하기 6.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이제 좀 정리하면 구간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에서는 뭐라고 돼 있나요? 0.06272. 주관식으로 나올 상황은 아니겠죠. 객관식 중에 찾아보고 이런 형태로 해서 실내 구간과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공식 정확하게 기억, 그러니까 이해 안 돼도 공식 기억하면 답은 무조건 나와요. 그거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선거할 때 보면 개표 방송 유심히 봤나? 나도 솔직히 안 봐. 그 앞으로 선거할 때는 통계하고 나면 한번 봐봐. 신뢰도 얼마 그런 말 나오고, 그 다음에 최대 허용 표본 오차 이런 말이 또 나올 거야. 신뢰도는 방금 배운 개념하고 같아. 95%구나. 요 정도가 요래 되는 거구나. 배운 거로 생각이 되는데,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 선거 나갔어. A라는 A. 내가 대통령 선거 나갔어. 선거를 나가서 이제 개표를 해. 그런데 방송국에서 출구조사를 할 거 아니야. 어느 선거구에는 뭘 했더니 현재 그래서 출구조사를 해봤더니 이 A가 선거에 나갔는데, A 후보를 합시다. 선거에서 A가 나갔다. A 후보에 대한 이야기다. A 후보를 지지하는 확률이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30%더라.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방송 그 오른쪽 제일 기티 보면 뭐라 돼 있냐면 신뢰도는 95%고요.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뭐뭐뭐 이런 말이 있을 거라고.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방송국에서 진짜로 알바생 풀어가지고 얘도 물어보는 걸 텐데, 몇 명한테 물어보느냐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지. 근데 1000명한테 물어봤다가
누가 한 명 더 물어봤어. 그러면 분모가 바뀌게 되면서 n이 바뀌게 되면 루트 n분의 pq는 또 확 바뀌게 되고, 큰 숫자는 아니지만 계산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 pq가 1000명 중에서 300명이 딱 맞았어. 오, 계산하기 정말 좋은 걸 하는데 한 명 더 물어봤더니 1001분의 301이 되어버렸어. q도 좀 바뀌고. 와, 마음에 안 들잖아. 할 때마다 계산이 바뀌어. 그럼 이거 조금은 솔직히 뭐 A 후보가 30이냐 30.1이냐 이거 갖고 A 후보가 방송국 전화해서 욕할 건 아니잖아. 좀 두리뭉실해도 되지 않겠나. 계산을 빨리빨리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 아니 그러니까 후보 이 사람의 득표율을 뭐로 계산을 하느냐면 p hat 마이너스 2k의 루트 n분의 p hat q hat. 방송국에서 알바생 진짜로 보내가지고 그 선거구에서 나오는 사람들 붙잡고 A 후보 찍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지금 피해시 30%라는 소리야. 여기에 진짜로 A 후보가 받았을 득표율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다면, 2K를 왜 적었을까? 2는 아니죠. K죠, 그냥. 신뢰 구간이 2K. 루트 n의 P hat, Q hat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95%면 K에 1.96 넣으면 되는데, 한 명 더 물어볼 때마다 저기 루트 부분이 좀, 계산이 그래. 숫자도 안 깔끔하고. 나중에도 안 깔끔하지만. 그렇다면, A 후보한테 출구조사에서 물어봤던 게 30%예요. 그래서 여기를 30%라고 할 텐데, 30%라고 할 텐데, 30% 기준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는 소리. 자, 그렇다면, 루트에 n분의 p hat, p hat 잠시 그냥 p라고 할게요. p에서 온 거니까. 얘가 p가 되면 q가 뭐가 될까? 1-p잖아. 그렇다면 이걸 수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n은 우리가 물어보는 사람 수니까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p의 제곱에서 여기는 더하기 p가 되니까 2차 함수로 보면 여기에는 여기 마이너스인데요. 가로로 묶으니까 마이너스고 얘는 더하기 4분의 1. 공짜로 4분의 1 빼줬으니까 더하기 4분의 1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니까 루트에 n분의 마이너스의 p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p가 2분의 1일 때 지금 루트 값이 제일 커질 것 같아. 그렇다면 p가 2분의 1은 아니겠죠. A 후보가 투표에서 표를 받을 확률은 50%는 아니지만 대충 보면 어떻게 되겠다. 50%일 때 최대를 가지겠지. 그 다음에 50%가 아니어도 최대는 뭐가 되겠다? 얘가 최대값이잖아. 그러면 요 부분 계산이 너무 귀찮네. 좀 빼자고. 좀 단순히 시키자.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뭐가 되겠다? 4n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최대값이니까 반대죠. 얘가 최대값이니까 요 부분 계산은 좀 정리하고 몇 명한테 물어봤는가 그것만 가지고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 대신에 뭐라고 적을 수 있느냐니까 95%에서 최대 허용 표본의 차는 어떻게 되겠다. 95%에서는 무슨 상황이냐 그러면 p hat 알바생들이 선곡 앞에서 물어볼 거야.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고, 얘는 1.96 루트의 4n분의 1 따당 p, 그 다음에 p hat 더하기 1.96의 루트의 4n분의 1 이렇게 둘 수 있죠. 지금은 중학생들 그거 오차 안 배우는데 우리 중학교 때는 배웠을 것 같은데. 진영이 중학교 때 배웠잖아. 오차 안 배웠어. 근사값 빼기 참값 모른다 보고. 오차는 근사값 빼기 참값이지. 구간은 큰 데서 작은 거잖아. 구간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서 여기를 뺀 요 길이가 구간이지. 오차는 뭐냐 그러면 오차는 진짜 참값이 알지 못하지만 참값이랑 근사값 요거 밑줄이 전부 다 가는 p hat 일부한테 물어본 거 대충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근사값 진짜 선거 다 끝나고 나서 A 후보는 몇 퍼센트의 표를 받았어요. 이 둘의 차이가 오차거든. 오차는 여기서 이거 빼고 나서 절대값이 오면 얘가 오차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차. 진짜랑 근사값의 차이. 네. 그래서 얘가 최대 오차라고. 그럼 얘를 그래서 오차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오차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P-의 P햇 차이. 얘는 뭐가 되느냐니까 K의 루트의 N분의 PQ 또는 P의 Q햇 이런 의미잖아. PQ를 못 찾아서 P의 Q햇 한 거고. 그렇다면 얘를 하나하나 계산하기 그렇지만 결국은 이 친구의 최대값을 우리는 뭐라고 보았다? K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의 오차, 최대 허용 표본 모집단은 오차 자체가 없잖아. 그래서 최대 오차는 무슨 오차인데? 허용하는 표본 샘플 했을 때의 그 오차는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K 루트 4n분의 1로 단순화되더라. 이거 선거에서 보면 오른쪽 기티 나옵니다. 최종의 표본의 차는 얼마다? 그 다음에 신뢰도는 95%다. 또는 99%다. 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최대 오용 표본 오차는 얼마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개념을 떠올려서 이건 루트 4n분의 k다. 95%에서 최대 오용 표본 오차는 얼마인가요? 루트 4n분의 k다. 1000명한테 물어본다. 방송국이. 그럼 루트 4000분의 1.96을 해서 그걸 밑에 방송국 밑에 기티 적어주고 이렇다. 그래서 하나하나 계산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죠.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봐야 추정인데 그래봐야 뭐 정확하게 사실적 값을 말하는 것도 아닌데 오차 좀 생기면 어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대형 표본의 차는 어떻게 계산한다? 루트 4n분의 k 다 잘 기억해주고 멘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유도 과정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개념 설명은 통계적 추정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어제 문제를 풀면서 개념에서 최대형 표본차를 설명하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나 문제를 통해서 또 설명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지금 문제를 풀면서 발견을 하면 그때도 열심히 한번 풀어봅시다. 이 부분은 이해되겠죠? 최대형 표본을 찾으면 루트 4n분의 루트 4n분의 1이 뭐냐 그러면 이게 어디 갔나요? 루트 n분의 PQ를 단순화시킨 거 최대값이다. K는 그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 오차를 혹시 또 L 생각해서 2를 달지 말고 오차는 중간에서부터 오른쪽 도망가는 친구까지 그게 오차인 거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제일 오른쪽 끝에서 제일 왼쪽까지 길이가 되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개념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합시다.